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희망찬 봄이 시작되고 날씨도 따뜻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인데 왜 봄이 시작되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는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살률을 살펴보면요. 우울한 겨울보다 오히려 봄에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우울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깜깜하고 좀 춥고 굉장히 모든 사람이 외로워 보이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넘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오히려 4월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도 4월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데 주식 시장만 폭락을 하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6일 연속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4월의 잔인함이 가시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4월이 가고 5월이 찾아오는데요. 5월에는 또 주식시장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쉽지 않은 게 우리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 자세 유지하시고요. 잔인한 4월이 끝났으니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30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 보내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 커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두 가지의 포스팅을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시킹알파 봄맞이 세일 행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시킹알파가 최근에 프로모션을 참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할인 행사도 굉장히 자주 하고 할인율도 높았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시킹알파에서 봄맞이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미존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포스트에다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가 등장합니다. 시킹알파의 봄맞이 세일 행사는 지금부터 5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프로모션 혜택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가격이 $30 할인됩니다. 원래는 1년 멤버십 가격이 $299인데요. $30 할인해서 $269로 할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7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 멤버십이다. 이러면 7일 이전에 취소하시면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다음 달에 선정되는 알파픽 종목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음 달에 이제 시킹알파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최고의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가입 방법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프로모션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시킹알파의 기존 회원분들께서는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가입하셔야만 이번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킹알파 프로모션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능력껏 여러분들께 답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초이스 스탁 관련된 깜짝 할인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킹알파에서 오래간만에 봄맞이 세일 이벤트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킹알파 정보를 받고 나서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바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같은 기간 동안 초이스 스탁을 위해서도 할인 프로모션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청을 굉장히 흔쾌히 승낙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이스 스탁의 깜짝 할인 프로모션 내용 역시 클릭하시면 링크를 따라서 이 페이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스탁은요,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40% 할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50%까지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5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할인 행사가 보통 1년이 지나고 나면 정가로 돌아가는데요. 초이스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을 이용을 해서 50% 할인된 가격, 즉 연회원 가격이 20만 원에 불과한데요. 이번에 가입하시면 회원을 탈퇴하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20만 원으로 연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에서 김인중 대표님께서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초이스탁이 앱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거나 iOS,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셔도 모두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탁이 보내는 푸시 알람 서비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초이스탁 관련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여기 초이스탁에 고객센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1:1 채팅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초이스탁은 여러분들께서 김인중 대표님 인품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프렌들리한, 친절한 초이스탁 직원분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하루도 굉장히 긍정적인 색으로 물들어 있죠. 전반적으로 빨간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대체적으로 녹색이 지배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엊그제랑 비슷한 현상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빨간색도 그렇고 녹색도 그렇고 색이 조금 칙칙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한 종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S&P 500의 11가지 섹터의 성적을 보시면요, 단 하나의 섹터,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상승률은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1%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잠깐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소강 상태에 빠진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오늘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마스터카드가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경제 지표, 3월 근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지표를 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일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시장의 폭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제는 39.16까지 올라갔거든요. 어제는 34.59였죠. 이제는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거의 40% 가까운 종목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회복됐다, 모멘텀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종목은 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가 조금 더 회복이 돼야 그때 우리가 드디어 반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공포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는 24.41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급격히 되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37이었죠. 조금만 더 시장 분위기가 향상된다면 이제는 중립으로 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아직까지 36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미준 탑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스트래티지가 3.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2.15, 우버가 플러스 1.39, 팔란티어 플러스 1.25, B2가 플러스 1.15% 올라갔습니다.
메타가 플러스 0.85, TSMC 플러스 0.66, 비트코인이 0.6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94,880에 가 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0.39, 엔비디아 플러스 0.27, 탈렌 에너지 플러스 0.24%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아주 소폭으로 하락했죠. 아마존이 마이너스 0.17, 비스트라 마이너스 0.2, 알파벳 마이너스 0.28,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0.30, 브로드컴 마이너스 0.68,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0.81, 마지막으로 이노데이터가 일주일간 20% 이상 급상승한 이후에 유일하게 1%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거시적인 뉴스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악재도 하나 있었고 또 긍정적인 뉴스도 두 가지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동차의 관세에 충격을 완화해줬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루트닉 상무장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완성 조립되고 부품의 85% 이상이 국산인 차량에 대해서는요, 관세 면제 및 관세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루미늄 철강 관세는요, 더 이상 자동차 관세랑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제조업체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시장에는 악재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증시가 관망 속에서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이번 연속 상승 기록은요. 지난 7월 17일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6일 연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 또한 지난 11월 26일에 종료됐던 7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3.66%로 하락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역시 4.17%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면 테크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식에는 희소식이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죠. 장 초반부터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동차 관세 말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루트닉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상대국의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곧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금 무역 협상이 여러 국가랑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국가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향후에는 무역 협상이 아닌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오늘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소식이 전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은 또한 1분기 GDP와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요일에는요. 비농업 고용지표, 우리가 고용보고서라고 부르죠.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요. 이는 관세 우려와 연방정부 지출 삭감 속에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리세션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보고서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고용보고서가 튼튼하다면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악재 하나도 발생했는데요. 반면 4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3월의 수정치 93.9에서 86까지 떨어져서요. 5달 연속 하락을 기록했고요.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치는 88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2단계 낮은 86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단기 경기의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지수는 12.5포인트 급락하면서 54.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거의 1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향후 6개월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 비율은 32.1%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역시도 2009년 4월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이죠. 2009년은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체감하는 소비자는 72%까지 올라가서 2023년 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2023년 봄에도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체감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예상 물가 상승률은 7%까지 올라가서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에 호재와 악재가 겹쳤으나 일단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가 있다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의 충격을 완화했다는 뉴스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최악의 소비자 신뢰지수 소식을 이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소비자 신뢰지수나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소비 의향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 그리고 나면 소비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GDP가 떨어지면서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소프트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것이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오염된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발표될 하드 데이터입니다. 미국인들의 실제 소비 현황은요, 오늘 발표될 개인 소득 지표 PCE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비는요,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굳건하면 GDP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소비가 약화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미국인들의 소비가 살아있다면 미국 증시 역시 살아날 수 있고요. 소비가 죽는다면 증시의 미래 역시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PC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3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0%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반영한 연율 환산치는 2.3%에 달할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인데요. 근원 PC는 전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0.1%, 그리고 작년 대비는 플러스 2.6%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발표되는 PCE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이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꺾일지 계속될지가 결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미준 탑픽의 성적을 잠깐 보시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팔란티어가 2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무려 22.72%, 그리고 이노데이터가 20.23%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요, 6일간 28%나 폭등했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화요일에도 강세를 보이며 6번째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2.2% 오른 292.0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회복했다. 따라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로써 테슬라 주가는요, 6일 동안 28%나 급등했고요.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월요일에는 불과 0.3% 상승에 그쳤고요. 역사적인 변동성도 4월 11일에 132.8%에서 이제는 변동성이 69.7%까지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도 장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에 하나는 관세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및 부품에는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그리고 기타 대부분 국가 제품에 대한 10%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는요,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에는요, 차량 가치의 3.75%만큼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적응할 시간을 주고요. 이 공제율은 점차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3년간의 여유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성차에 대한 25%는 아직 여전한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 완성차를 수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 부품에는 관세가 붙는다. 다만 3.7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국내 부품 비중에 따라서 이 관세의 3분의 2에서 최대 전부까지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관세 정책의 변화 때문에 테슬라는 엄청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세 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업종 전체에 호재로 작용하고요. 테슬라 주가의 모멘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일 동안 28%나 급등하면서 이제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뜻밖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계속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수요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6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탔으며 일주일 전에 실망스러웠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일주일 전에 발표됐던 어닝 결과는 정말 역대 최악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대 최악이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이라는 것은요, 앞으로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재는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3억 9,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나 감소했고요. 월가의 예상치였던 9억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투자자들은 일단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정부 효율성 부처 도치 대신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2025년 판매를 견인할 저가 모델 출시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호재가 연달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아가 테슬라의 인공지능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테슬라는 일단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요, AI 기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수천 대 규모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굵직굵직한 멋진 계획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만 된다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요, 2050년까지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영될 것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5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5억 달러는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2배 규모거든요. 따라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자동차 시장도 엄청난 규모인데 이거의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엄청난 예측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조나스는요,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두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410달러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물리적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핵심 역량이 전통적인 전기차 사업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과 마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최악인데요. 이 실적은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자동차가 아니라 물리적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매출과 마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주가는요, 실적 부진에도 오르는 나쁜 소식에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산업은요, 기술주에 비해서 경기 순환적입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를 기술주인가 아니면 자동차 기업인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합쳐야죠. 물론 기술주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경기 순환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주식을 사서 정점에서 수익을 내려 한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요,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그때 주식을 사서 정점에서 수익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경기순환주는요, 계속해서 떨어질 때 사서 정점일 때 팔아야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순환성 덕분에 테슬라 주가는요, 2025년 추정 수익의 약 135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오히려 PER이 안 좋을 때 사서 PER이 굉장히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PER만 보면 테슬라를 팔아야지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닝이 지금 최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어닝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PER이 굉장히 높은 것은 줍줍 기회를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는 여타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 25배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요, 테슬라의 이익이 2028년까지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테슬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초이스 스탁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드디어 테슬라 주가가 무릎에 도착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이 상승세가 확정이 되면 그때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어제 발표된 자동차 관세 관련 호재로 인해서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자, 일단 테슬라의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요, 바로 며칠 전에 4월 25일에 테슬라의 5일 이평선이요, 2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승 추세가 며칠만 더 지속되면요, 조만간 60일 이평선 장기선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아지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 지표는요,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만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3가지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6개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220에서 4번 정도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쌍바닥, 그러니까 2번만 바닥을 찍어도 강력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같은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의 상단이 288인데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288달러 이상의 주가를 향후에 며칠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326달러 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술적인 전망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늘 어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메타 관련된 소식입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횡보가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도 대형 호재 하나가 있습니다. 독립형 AI 앱을 출시하면서 챗GPT와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굉장한 뉴스가 전달이 됐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 플랫폼이 소셜미디어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넘어서요, 독립형 인공지능 앱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대화 맥락을 기억하며 각 사용자에 맞춰진 메타 AI 앱의 첫 번째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 독립형 앱이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했고요. 물론 데스크탑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메타는 소비자용 AI 분야에서 오픈AI, 엔트로픽, xAI,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앱은 라마4 AI 모델을 기반으로 구동되고요. 사용자가 AI 활용 방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디스커버 피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성 대화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동 중이거나 멀티태스킹을 할 때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말로도 가능하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인공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메타는요,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 등 자사의 앱 전반에 AI 기능을 도입하면서 이를 메타 AI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메타 AI를 이러한 앱에 들어가서 왓츠앱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독립적으로 앱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마크 저커버거 CEO는요, 메타 AI가 올해 중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밝혔고요. 당시 회사는 메타 AI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이미 7억 명을 넘어섰다라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 수요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그 전에 긍정적인 뉴스를 미리 보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메타 AI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AI는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수많은 이용자가 이미 익숙한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목표로 하고 있는 10억 명에 달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메타는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렇게 쟁쟁한 플랫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용자 수는 30억 명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사용자 중에 3분의 1만 메타 AI를 가입하면 10억 명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가 바로 메타 AI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타의 어카운트를 크리에이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제시가 되죠.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면 굉장히 쉽겠죠. 한번 보죠.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 저의 페이스북 계정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그냥 허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들어가서 가입 절차가 얼마나 쉽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나왔네요. Creating your Meta account다. 그래서 지금 메타 AI의 어카운트를 생성한 거고요. 웰컴 메시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따라서 벌써 가입이 완료됐다. 그냥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클릭 2번 정도로 지금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굉장히 빠르게 메타 AI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10억 명 달성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목표는 아니다. 굉장히 쉽게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GPT-4를 기반으로 하는 챗GPT가 여전히 고급 추론 능력과 멀티모달 처리, 심층 분석 기능 등에서 한 발짝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AI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챗GPT를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타 AI는요, 사용자가 AI를 활용한 사례를 디스커버 피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인 간의 대화 내용을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소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어차피 소셜 미디어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 AI 역시도 자기랑 연관이 있는 네트워크 사람들하고요,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화된 경험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SNS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 중에는요, 이미 일상에서 사용 중인 소셜 앱과의 연동성이라든지 편의성을 중시하면서 메타 AI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메타 AI를 이용해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죠. 물론 복잡한 비즈니스 분석이나 연구 목적의 심층 응용에서는 여전히 챗GPT의 고성능 모듈이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픈 AI의 챗GPT는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600만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00만 명이요, 큰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는 52억 7천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챗GPT의 시장 침투율은 약 1.1%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챗GPT는요, 전체 시장 규모의 1%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요, 메타가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굉장한 호재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알파벳, 구글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는 구글 관련된 뉴스 중에 반 이상이 웨이모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대가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사 제목에 따르면 웨이모와 토요타가 개인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토요타는 화요일 개인 소유 차량에 로보택시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과 토요타의 차량 전문성을 결합해 차세대 개인 소유 차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라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 차량용 운전자 지원 및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요타는 판매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웨이모의 공동 CEO인 테케드라 마와카나는 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웨이모가 토요타 차량을 라이드 헤일링 승차 호출 플릿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와의 협업은 웨이모가 체결한 최신 자동차 파트너십입니다. 웨이모는 그간 제규어 랜드로버, 스텔란티스의 전신 피아트 크라이슬러, 다임러 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 다임러 현대자동차, 중국의 지리 등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 파트너십은 대부분 장기 협약을 표방했으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험용으로 개조된 차량을 생산하거나 웨이모가 운영하는 플릿의 차량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은 향후 웨이모원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현대지리 차량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알파벳 측 대변인이 CNBC에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지역에서 상업용 무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월 20만 건에서 4월 초 25만 건으로 주간 유료 탑승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는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웨이모의 장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차량의 개인 소유에 대한 미래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이모와 토요타만이 개인용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주목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GM은 지난해 12월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면서 개인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타는 과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투자 및 협력했으며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웨이모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7년 6월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한때 자율주행 기술 선구자로 평가받던 테슬라는 아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는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대량 생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으며 6월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라이드 서비스 FSD를 무감독 언수퍼바이즈드 모드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2025년 들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 이후 미국 주식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을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 역시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최근에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오류가 나서요. 제가 가급적이면 더빙을 해서 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더빙이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월가의 전문가는요, 에드 야덴입니다. 에드 야데니는요, 일종의 긍정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믿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과연 이분은 지금 현재 관세 정책과 무역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증시에 대한 이분의 의견을 함께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잔인했던 4월의 마지막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come back. This week's jobs report could be pivotal in understanding what the Fed's next move might be, especially with concerns over a slowing economy intensifying lately. Let's bring in Yardeni Research President Ed Yardeni for more on what he's watching. Welcome back. It's good to see you. Thank you, Scott.
Get to the Fed in a second, but just your view right now of this market, which has rallied back pretty hard. Now what? Well, I think the market's been choppy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mostly choppy to the downside. Now maybe we're going to get, well, in the past week or so, we've had a lot of chop to the upside. I think it's going to remain choppy. I think the trade issue is still going to hang over the market through early July. Certainly the issue with regards to China and what that implies about pric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mpty shelves in stores. So I think at this point, choppy is probably the way to describe it. But I think the market may actually be doing what it's supposed to be doing, and that is looking out beyond the next week or month. I think it's actually starting to think about 2026 and anticipating that a lot of the craziness will be behind us. I mean, you really think any part of this market activity that we've witnessed in the move back up from the lows has to do with that? I just feel like it was oversold. We're coming back. We're not sure what's going on. And we can't even look, 5 yards ahead of us. I have a hard time believing we're looking 10 months. No, it's a good question. Look, I think that historically corrections tend to occur when investors worry about recession that doesn't happen. And bear markets occur when the recession actually happens. I think that we've seen a correction. I think we made the low on April 8th, the day before the postponement of Liberation Day for 90 days. I think the market at that point started to anticipate that maybe there wouldn't be a recession. There might be a slowdow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But to the extent that this turns out to be a correction, which is what I think it's turning out to be, then I think the market's confirming my view that we're going to get a soft patch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an improvement in 2026. So, look, I think the market does look forward. It does look ahead. People look at valuation multiples and how they've come down and ask themselves, well, now that things are a lot cheaper, does this make sense relative to my outlook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Maybe we're just looking ahead and anticipating rate cuts. Maybe that's why bond yields have finally started going lower in anticipation of that, while the stock market is just going to see what the data is, see what the earnings are, and then listen to Powell and company. Yeah, well, there's certainly a debate between Powell and company and some of the dissidents or dissenters that seem to be coming to the fore. Governor Christopher Waller has indicated that he's ready to lower interest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whereas Powell and company have expressed the view that they're in no rush to lower interest rates at all. And I think they still have an inflation issue. I mean, we just had the Dallas Fed data come out today. We now had 5 of the regional business surveys, and they show a very big decline, weakness in the activities index. But on the other hand, the price index is really picking up. So it's a stagflationary environment. And I think the Fed has to be very concerned about fueling inflation. So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be in a rush to lower rates. And that may, again, add to the choppiness. The market's had a history over the past few years, Scott, as you know, of anticipating rate cuts that don't happen. And it sounds to me like you don't think they should cut rates. I don't think they should cut rates because I think they've got an inflation problem. And that inflation problem is going to become increasingly visible in coming months. I mean, the PCED inflation number that'll come out on Wednesday,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like 0, but I think we all have to anticipate that given some of the other pricing indicators, particularly for the regional business surveys and the national PMIs, purchasing managers indexes, all those prices paid, prices received indexes are showing upward momentum.